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가 우렁차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이, 이 외모만큼이나 목소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듬직한 사람이 목소리가 굵어야지. 나나나나 이러면 그 참. 목소리가 멋있으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네, 하긴 말이죠. 네. 내 얼굴에 말이에요. 목소리가 고은정 씨 목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엄선님 본래 목소리가 잘 어울리시고 오늘 저희 사랑방 손님이 아주 목소리가 근사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죠. 멋있다. 우리 신성일 씨도 저런 목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그 멋진 목소리가 옛날 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인데 본래 그럼 성우십니까? 성우 겸 탤런트 겸 CF 모델 겸 그렇습니다. 와, 돈도 많이 버시고. 아니 그러면 어떤 광고에 출연하셨습니까? 예, 아이스크림 광고인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맞잖아, 30일. 30일. 네, 바로 그 광고를 요즘 좀 재밌죠? 맞다. 자, 성우 김기현 씨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역시 목소리와 같이 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아이고 참. 그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많이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씨. 예, 익숙한 목소리죠. 근데 저도 광고 봤어요. 근데 그 광고 화면 안 나와도 맞잖아 30일 그러니까 바로 그거로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네요. 네. 팬도 많이 생기셨죠? 아유, 근데 이거 좀 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주 그냥 좀 요즘 힘들어요, 많이. 네. 왜요? 그제 특히 그 중고생 애들인데요. 그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그 집 골목이 이렇게 골목까지 집이 있는데 그 지나가면 창가에다 대고 애들이 막 그래요. 맞잖아 30일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 주워박을 수도 없고 참 정말 아니 그 뭐 연예인 만나면 이제 네. 그 역할 때문에 반가워서 하는 인사의 표시를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물론 두루 원래 성우로 사셨고 드라마 무슨 그다음 이제 이런 CF 광고. 근데 아이스크림 광고하고는 좀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드라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광고 회사에서 갔더니 전화 왔길래 저 전화 받고 첫 번째 감이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그 아니 그랬더니 내가 무슨 CF 모델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김선희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예. 도대체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길래 아니 더구나 아이스크림 가지고 내가 얼굴 나가서 그 아이스크림 팔리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콘티가 완벽하게 다 돼 있으니까 오케이만 하시면 찍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케이 한번 찍어보자고 그 찍었죠. 네. 근데 광고는 몇 초를 다투는 거니까 예. 그 연기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그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아 무척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심각하게 커너만 거 하면은 문제 없으신데 좀 약간 또 웃기는 듯한 그런 끼도 넣어야 되는데 어려우셨죠? 그 촬영하는데. 어려웠죠. 예. 근데 지금 지금 2탄 나가고 있죠 아마. 그 제가 그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찍을 때는 좀 그래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감독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선생님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웃길 사람을 찍었으면 개그만 쓰지 선생님 안 씁니다. 선생님 캐릭터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려고 해서 웃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분들 시청자들이 웃어야지 내가 웃긴다고 웃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때는 좀 그게 좀 쉽게 넘어가는데 요번에 두 번째 찍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어떤? 아 정말 우선 이제 뭐 카트가 한 12억 카트 되는데요. 그때 그날이 광고 대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가가지고 그 분당서 찍는데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부터 들어갔는데 한 대여섯 시간 가는 찍는 두 카트를 가지고 막 지치고
그때 이제 그럼 한 10몇 같은데 그 나머지 다 찍으려면 밤새가지고 과연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공포심도 오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다 말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 더구나 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로 반복하니까 네. 그게 어렵고. 혼돈이 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저전지도 하고 모르겠고. 그렇죠. 그 오랫동안 방송을 한 프로인데도. 근데 상 받았다면요. 정말 쑥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글쎄 저 네. 그게 방송 한 두어 달 나갔나요? 그 제가 첫 번째 찍은 건데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하도 뭐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상이에요? 대한민국 방송 광고대상 모델상. 모델상.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엄쌤이 옛날엔 잘생기고 이제는 개성이에요. 예? 개성시대.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잘 살리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텔레비전 광고에 이번이 처음이지 그동안에 목소리로는 출연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많이 했죠. 뭐 어떤 쉴 수가 없죠. 제가 원래 그것이 주업이다시피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다 했어요. 기업 PR도 많이 하고. 네. 그럼 힘들었다는 게. 그런 것이 예, 좀 그렇죠. 원래 그게 조금 전에 그 엄혜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15초 안에서 네. 15초 안에서 그걸 15초를 만들기 위해서 찍는 모델도 힘들지만 성우도 그 15초 안에서 거기에 딱 꽉 차 맞게 그걸 멘트를 해 넣으려면요. 그건 진짜 숙련공 아니면 못해요. 녹음 넣는데도 힘들죠. 아 힘들죠. 춤에는 안 해본 사람들은 보통 한 서너 시간씩 헤매요. 그 감을 못 잡아서 그렇죠.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감이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많겠어요. 많죠.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저녁 때 집에 이제 갈 때 이제 제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예, 택시를 타면요. 저는 앞에 안 타고 뒤에 타거든요. 네. 그 뒷자리에 탁 타고서. 어. 집이 저 신사동이에요. 네. 근데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은평구 신사동에 있고 둘이 있거든요. 예. 그냥 신사동 가자면 강남으로 가요. 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은평구니까 어. 거기 저 은평구 신사동 갑시다. 그럼 확 들어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소리 딱 들으면. 네, 목소리만 들으면요. 멋있네. 저는 목소리 뭐 이렇게 너무 부러워요. 그 목소리 멋있는 사람들. 한 30년 정도를 그 사람들이 다 그 레디오를 통해서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도 하나 좀 녹음 좀 넣어주세요. 그 이해고 편 우리 나갈 사랑방 때. 하나 뭐 즉흥적으로 좀 하나만 하죠. 써먹게요. 비싼데. 아니 그냥 아예 뭐 비싸도 괜찮아요. 비싼 건 회사에 청구하시고 녹음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오늘 더블로 출연료 받아야겠네. 뭐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뭐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곁에 사랑방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혹시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적적하실 때는 언제나 채널 2 7번 이택님 어명란의 사랑방을 찾으십시오. 그러다가 네. 저희 팬레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가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주. 네,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요 그 고등학교 때 변성기 때였네요. 고 3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인데 제 여동생이 4살 아래 여동생이 있거든요. 내가 중학생인데 그때 뭐 수학 문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옛날에 보통 이게 공부할 때 방바닥 엎드려 하고 그랬잖아요. 엎드려서. 그렇죠.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보일락 까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들장으로 깔았잖아요. 예. 구들장 깔았는데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얘가 아주 설명을 하는데 이건 안 보고 나만 그 쳐다봐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게 이 구들장을 통해서 우렁우렁우렁 같이 가슴을 울려가지고 그러다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그때부터 이 목소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저 한동안에 뭐 성우한다는 뭐 생각 못했어요. 군대에서 뭐 군대 가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양반이 지금 저 KBS에 있는데 네. 탤런트로 가끔 나오는데 내가
기간병일 때, 병장일 때 예. 그냥 말이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어. 그 훈련을 받으러 와가지고 내 목소리를 듣더니 그러더라고. 성 한번 해보시라고. 아 그때 벌써 예, 그 사람이 이제 연극을 했대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다녔는데 그리고 집에서 책자를 보내와가지고 방송도 드라마 그 책 가져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일요일 날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연대에 참 유명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 근무를 했는데 그 훈련소가 논산에 있잖아요. 그럼 조교하셨습니까? 그 조교 예, 오래 했죠. 기간병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 헬멧도 보고.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쫄병일 땐 조교만 했거든요. 그 전라북도 익산 그 지금 그 익산 신대 예, 예. 그가 이제 27년대라고 파견연대예요. 예. 거기에 후반기 이제 교육받는 데인데 예. 거 산이 미륵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미륵산 삥 돌아가면 전부 사격장이에요. 박격포, 예. LMG, 뭐 AR, 뭐 이 로포 같은 거. 근데 거기 훈련병들을 데리고 다닐 때 그 구령을 붙이잖아요. 네. 하나 둘 하는 거. 걸어가면서. 제가 하면요 이 메아리가 쫙쫙쫙쫙 지고 산이 무너질 것 같아. 연대까지 소리가 막 들린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관심을 좀 갖고 그랬었죠. 그럼 어떤 방송국서부터 하셨어요? 저 MBC 문화방송 성우부터. 예 4기 7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4월 1일부터. 30년. 대단하시네. 아무래도 그 제일 중요한 게 목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대요. 그 보시는 분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피울 거 다 피우고 다 해요. 아니 그러면 이상이 있을 텐데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또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관리되는 글쎄 무슨 저 성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이제 건강에 그렇죠. 있어서는 이제 저 성우하시고 그러면 운동 부족 되실 텐데 몸을 위해서 뭐 건강 운동도 하시고 뭐 그러십니까? 운동 제가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비결이 있었네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저 등산 가고 뭐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제가 이제 이 바벨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스클럽 나가서 이제 바벨 엮기 드는 걸 많이 했는데요. 한 그 운동도 한 20여 년 했죠. 거의 30년 가까이 했어요. 미스터 코리아 한번 나가시죠. 그러셨어요. 한때는 저도 거의 프로급 정도가 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뭐 한 130kg까지도 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운동하면은 뛰는 것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런데 왜 맨날 이 엽기만 엽기. 드셨어요, 그래?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인이 배겨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요. 가서 하면은 우선 엽기를 들면 말이죠. 벤치프레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이 봉이 한 7, 80kg 되는 봉이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압이 되죠 우선. 지압. 또 이게 서서 이게 끌어올리면 또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다 지압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하게 되면 팔 힘 좋아지죠, 대흉근 도와주죠. 거기다가 또 여기 이 배까지 힘이 들어가서요, 이 장도 좋아져요. 이유가 있군요. 장이 좋아져요. 그 운동 요즘에 여자분들이 하시는 오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예, 그런 거 많이. 그래서 해요. 그 서양에서는요 최근에 그런 것까지 나왔더군요. 그렇게 들고 이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 산모들, 그러니까 아기 좀 크잖아요. 그럼 아기하고 함께 산모가 하는 그런 운동. 아기 안고? 예, 그런 것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 특히 여성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골다공증이 없어진대요. 그걸 하면. 뼈. 그래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하러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예. 골다공증이 좋대요. 그 칼슘 섭취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죠. 골다공증. 쓰니까 또 그만큼 필요로 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주 재밌는 것이요. 보통 연예인들은 그 자가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기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아니면 많이 걸으신다 그러는데 오늘도 방송국을 걸어오셨다는데 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뭐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예. 첫째는 우선 제가 그 자동차를 몇 번 몰아봤어요. 몰아봤는데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성질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사는 방식이 원칙 하나 정해서 그대로 쭉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차선을 차선 문제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면 막 우선 이게 화가 못 나죠. 견디겠어요. 화가 나죠. 그것도 적지면서 깜빡이를 키다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괜찮은데 해랑. 그냥 휙 들어오면 놀래죠 사람이. 맞아. 그러면 충동 그 순식간에 가슴이 확 두근두근. 받아버리고 싶어요. 승질 나고. 화나죠 그럼. 확 밀어버리고 싶어. 예, 막 그런 충동이 느껴지고 한 번은 가는데 내일 가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이제 이쪽 차선에 있던 버스가 손님을 다 내렸나 봐요. 한 20m 정도 돼요. 나는 좀 속력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막 가는데 빡빡빡 이렇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빵 눌러면서 갔어요. 근데도 들어와요. 그게 휙 앞으로 지나갔는데 아우 저도 그런 적 아찔하더라고요. 제 뒤 오른쪽 범퍼하고 그 버스 왼쪽 그 앞 범퍼하고 툭 닿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닿아가지고 그 앞에다 내가 이렇게 차를 세웠어요. 길 옆에 세워놓고 쫓아내려고 했더니 버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야 골라. 근데 그 참 쫓아가자니 그렇고 그래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야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두 번째는 또 와이프 보고 집사람 보고 쓰라고 주고 난 이러고 다니니까 집사람한테 점수 망했다고. 또 세 번째는 저 이제 뭡니까 음주 운전 안 하고 술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고 먹을 수 가도 있고. 되고. 맞아. 그러네.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그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그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시간 맞춰 가려면 지하철이 제일 좋으니까 시간 맞춰 가면은요. 압구정역에서부터 그 우리 저 녹음실이 CF 녹음실이 저기 있어요. 저쪽에 주로 그 논현동, 네. 그저 안수병원 사거리인데 그 네, 일대 네. 다 모여 그 있는데 예. 압구정 지하철역에서 논현 사거리까지 걸어가려면요. 저 한 2km 돼요. 그렇죠. 길어요. 그걸 저는 갔다가 왔다가 또 강북에다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저 압구정 타고 와서 광화문에서 내려가지고 서대문까지 걸어갔다가 또 다시 광화문 걸어와서 또 타고 또 건너오고 이러거든요. 이게 걷는 양이 두 사람들 뭐 만보 걷기 운동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엄청 많이 걸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뭐 돈 주고 어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건강하고 뭐 시간 맞추고 건강하고 점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예. 경제적으로 또 돈 모이고 참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튼튼하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님이 되셨는데 어려서는 어떻게 그 허약하셨대는데 뭐 중병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어머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죽을 겁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들이 원래 팔남매인가 그런데 네 죽고 넷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옛날에 홍역이라는 걸 많이 넘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마마 홍역. 거기다가 또 6.25 끝나고 나서 먹을 거 없고 할 때 한참 자랄 나이에 못 먹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렸는데 이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학질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막 앓고 있으면은 입을 푹 덮고 땀 푹 내놨는다. 그러면 이제 이불을 덮어주었으면 그대로 어머니 오실 때까지요. 아이고 더워도 안. 네, 그럼 이 안에 그냥 다 젖어요 이불이. 다 젖어도 가만히 있어 어머니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잠들었다 깨보면 이불 속 이거 더워 죽겠지만 그래도 또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런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뭐 볼이 차가워요. 이렇게 떠보면은 어머니가 그때 그 옛날에 참 과일도 귀했잖아요. 귀했죠. 1950년대인데 사과 하나 먹으려면 정말 50년대 초인데 그때가 그 어머니가 그 사과 가져와가지고 볼에다 놓기 때문에 사과 얼마 차갑습니까? 예. 저기 그만 일어나거라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 주신 사과 먹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다정하셨던. 참 정이 참 많으세요 어머니가. 인정도 많으시고 우리 못 살지만은 남 못 사는 거 보면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좀 풀어놔 보시죠. 어떤 분이셨고 고생은 어떤 고생을 하셨고. 그 어머니는요. 뭐 누구 가슴이나 다 막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참 다 저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또 저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평생 낙을 모르고 사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자식을 위해서만 평생 사시는 분이죠. 어느 그때 그 시절이면 다 어느 어머니나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지금 어머니 연세가
88세시거든요. 네.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89세가 되시는데 고생을 무척 하셨어요. 이제 사남매 키우느라고. 네. 제일 그냥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그 비가 올 때나 이런 때 지금 같으면 우산이나 쓰고 다니죠. 그때는 우산을 어떻게 씁니까? 머리에 뭘 이고 다니시는데 그냥 비 쫙 맞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 연세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런 거 하고 또 가장 어머니에 대해서 한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어머니가 그 회갑이 되셨는데 62세 회갑이 되셨는데 지들 그 형제가 아무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때. 큰 형님도 36세 하시고 둘째 형님도 35세 하시고 제가 제일 빨리 한 것이 32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회갑이신데도 며느리 하나도 없고 네. 사위 하나도 없으신 세상에. 상태로 그냥 손수 음식을 장만하셔가지고 아이고. 친지분들한테 이게 그게 가장 게 마음에 맺히고 지금도 가슴이 아픈 기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언제 모습인가요? 아 어머니 팔순 때예요. 아, 이건 어머니 이제 80대인가요? 팔순 때 그럼 환갑을 변변찮게 해서 이 80대는 아주 잘하셨겠어요? 예, 그냥 어머니 내가 업고서 춤추도 어머니 춤추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업고. 아유 세상에 참. 네, 그게 한 8년 전이네요 벌써. 아, 아직도 건강하십니까? 네. 그 며칠 전에 이 손을 좀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던데. 예, 제가 요즘 바빠서 내려가 보질 못해서 전화만 드리고 좀 궁금하네요. 그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께 안부 좀 전하세요. 그럴까요? 네. 지금 뭐 계시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전 저 큰형님 댁에 형님 댁에. 예, 좀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손 다치신 거 좀 어떠세요? 저 내려가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며칠 내로요? 다음 주쯤에 제가 찾아가 뵐게요. 건강하세요. 우리 어머니요. 이러시면 저 텔레비전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텔레비전 막 만지실 거예요. 만지시다. 아유 그게 모종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좀 와일드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되게 아까 그 차 운전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혈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운전하고 가다가 막 그렇게 그냥 난폭 운전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전 서요. 서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이건 차가 아니고 달리는 흉기로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무서울 정도로. 달리는 괴물. 본인 성격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제 성격을 보시는 분들, 저를 접해 보시는 분들에 따라 뭐 표현이 틀릴 거야, 아마 좀 예. 느끼시는 게. 네. 좀 양면성이 강해요. 이게 뭐 이중 성격이라는 얘기 아니고 굉장히 활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다혈질이기도 하고 한데요. 또 한쯤면으로 보면요, 제가 굉장히 센치한 편이에요. 엄청 센치한 게 많아가지고 등산 같은 거 갈 때 혼자 많이 가서 북한산 많이 가거든요. 그 골짜기 이런 때도 좋아. 이런 때 가서 골짜기 바위에 혼자 들어가 가만하게 사색도 하고 있다고 오고 혼자 많이 다닙니다 산에. 그제 이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 군대 생활도 얘기하면요. 제가 특히 이제 군대 논사훈련소 근무를 했거든요. 쫄병들, 훈련병들 무지하게 팼겠다 그러더니 다 맞아. 사람들이 다 그러죠. 되게 괴롭혔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제 인사 보고 목소리 하면 체격하면 근데 조심해야지. 저 거짓말 안 해요. 저 군대 사람 저한테 빠따 맞은 뉴스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번도 못 때렸어요. 이제 제가 한 번 저 이 손을 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주도 아이인데 네. 물을 시켰는데 가가지고 얘가 향 들어볼 때거든요. 그래서 시켰는데 안 와요. 한 시간이 넘도록 난 급해 죽겠는데 내가 쫓아갔더니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정말 이리 와. 놀고 있군요. 너 이리 와. 그냥 승지 그냥 한 방 이게 올라갔죠. 이게 왼손이 그것도 왼손 올라갔는데 너 해오라니까 빨리 왜 안 하고 뭐했마?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얼굴 돌리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피가 그냥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의무관에 이제 가서 치료를 데려갔더니 그 의무관이 네가 때렸냐? 그래. 걔가 이제 아니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죠. 아이고. 근데 한 번도 못 때렸어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야, 물 가져와. 애들이 꼼짝도 못 하겠네요. 무서워하고. 저희 집이요? 참 저희 집 글쎄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요. 제가 애들한테도 뭐 안 시켜요. 제가 필요한 것좀 제가 가서 가지고 오고. 이야. 이게 또 집사람도 이제 양말 한 짝이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아침에. 그 놔두는 자리가 있거든요. 꼭 아침에 찾아 신고 꼭 찾아 옷 입고 제가 이러고 나와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갖다 주는 어떠세요? 갖다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건 남편이 찾아 신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집사람이 시켜요. 가서 간장 사와라 뭐하라. 아 나 참, 아 오늘 참 이게 헛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이 체격에 간장 들고 들어오면 매력 있으시겠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갈증 나잖아요. 그럼 여보 나 저 맥주 한 잔 먹고 싶은데 맥주 한 병 사와라도 저 나가서 맥주 한 병 사가지고 와야 돼요. 아 부인이 맥주 한 잔 드시고 싶다고. 예. 아, 우리 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부인 좋겠다. 아주 괜찮은 얘기인데요. 그죠? 아, 그럼 장도 덜어 같이 가십니까 보러? 아 자주 가죠. 잘 가요, 잘 가요. 근데 어떻게 만나셔서 어떻게 데이트를 그러네. 해서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했길래? 응. 그게 궁금하네요. 어? 이제 이게 참 뭐도 얘기 안 했는데 해줘요. 아이, 재밌어. 아유, 재밌어. 그 집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제가 방송국에 토요일 날 그 방송가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애 돌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 좋아하시는군요. 예, 놀다가 그 모 선배하고 같이 영화방에서 같이 잤어요. 예. 근데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선배가 다리를 나한테 배에다 자꾸 얹고 툭툭 그래가지고 나 일찍 깼어요. 그러니까 나 먼저 간다고. 잠 깨면 못 있어요 이런 데는. 먼저 간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집이 녹번동인데 그 당시에 그때는 다 그 시내버스나 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들어가기 못해가지고 방송국 들어가 잤어요. 성우실에 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근데 그날 성우 시험을 보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성우 시험을 보러 왔나 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복도 지나가는데 네. 쭉 그냥 그 있는 중에서 그냥 문득 보니까 좀 낯이 익어요. 그게 혹시 나 모르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냐고 지나갔죠. 지나갔다가 정말 모르겠냐고. 정말 모르겠대. 그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성우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시험 이게 볼 때가 되는데 나 들어 보니까 뭐 쭉쭉 읽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또 말도 건넨 김에 좀 가서 가르쳐주자고. 벌써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쑥스러워 막 안 해요. 그럼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읽어보는데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라고 해서 조금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 보나마나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다음 날 우연히 그 앞에 커피숍에다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뭐 저걸 보러 왔다. 이제 1차 시험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러 다방에 왔다가 만났길래 됐냐니까 모르겠대. 근데 알아봐주다가 알아봤더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위로주 해준다고 위로주 사주러 이제 호프집에서 새벽차 좀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저 앞으로 미혼 남녀들 그 남들 시험 보는데 괜히 한번 기웃기웃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본인의 성격이 아까 양면을 갖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양면은 뭐 나쁘지 않은 뜻입니다. 뭐 일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거 못 보고 이제 확실한 한 면을 택하는 그런 건데 부인께서는 그 성격을 좋아하십니까? 불만 없으시겠어요 요새? 그러니까. 왜 불만 많죠. 무식이 불만. 집사람하고 저는 사실 성격이 정반대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자라온 그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집사람은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용력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속 좁지 않고. 근데 저는 다만 이게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일을 제가 하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예, 일테면은요 마당 한 번도 안 쓸어요. 뭐 풀 한 포기도 안 뽑아내요. 잔디밭에 요만한 뭐 조그만 거지만은 이 풀 한 포기도 안 뽑아요. 아이, 심부름을 그렇게 제가 많이 하는데 하고 다 그러니까 할 일이 제가 엄청 많죠. 부인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도 안 해. 그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다 하니까. 어디 그런 남편 파는 데 없어?
아 반대로.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겠다.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도 다 하시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일로 집안 일을 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뭐 옛날에 에브리데이 헐라데이니까 놀러만 다니시 모양이지 뭐. 그 후에는 이제 성우시면 다시 안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때 그 성우 되려고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냥 한번 보자 심심하니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야, 그 요즘 주부들이 들으면 아주 그 행복한 그런 일을 다 하시니까요. 그럼 혹시 실례지만 그 부엌 일도 하십니까? 아 부엌 일은 안 해요. 제가 철두철미하게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거지 절대로 안 해요. 설거지는 절대로 안 해요. 밥 짓긴 하시고. 밥집 가끔 한 번씩 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나. 재밌네요. 아,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하시고. 아니 근데 상당히 순박하셔요. 뭘 물어보면 이제 여쭤보면은 대답 안 하실 건 안 해도 되는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순박하시네요. 아, 그러면 아유, 땀나. 그렇게 집에서 정말 내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우리 김기현 씨 부인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결혼하던 그 달로 이제 우리가 됐는데요. 일이 없었어요. 근데도 이제 뭐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또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뭐 내가 구태여 이렇게 남하고 타협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뭐 전혀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아이가 가령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집안에 전혀 돈이 없을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뭐 급하니까 그때 친정이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뛰어가서 병원비를 뭐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때 저 아이들 한 20년 전이니까 한 10,000원 정도도 꼬갖고 병원에 달려갔다가 오면은 혼자 그 이제 나는 이제 아이 때문에 열 내리고 막 갔다 오는데 본인은 그게 혼자 속상해서 혼자 술 마시고 엎드려 있고 그래서 막 그때는 아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렇게 속상해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원칙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그 틀에다가 우리를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나도 전혀 틀린 사람인데 자기 틀에다가 자기가 올바르니까 거기에 다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좀 생각을 바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자기 살았으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즐겁게 좀 살 수 있게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주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조금 이제 바꿨으면 하시는데. 아, 공감하죠. 아하.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게 작년에 전혀 생각지 않게 우연한 기회에 뉴욕 갔다 왔어요. 그 촬영 때문에. 네. 뉴욕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확 띄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사는 건가. 그 우리 집사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얼마 더 살겠다고 그런 거 그냥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기왕 사는 거 힘들게 옛날 기억만 갖고 살지 말고 좀 즐겁게 살잖아. 그때 갔다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마다 맨날 저것만 되면은 좀 가능하면 이제 조금 나이 더 들으면 못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힘들어서 다니지도 못하니까 가봤자 몇 번 못 가볼 건데 가보고 싶은 데가 좀 가보자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저기 유럽 좀 한번 갔다 왔어요. 아유, 뭐 평생에 한 번인데 그 뭐. 예. 그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돼요. 지금 그 요즘에 좀 IMF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왜 와 뭐 저거 얘기하는데 저는 53년 만에 처음 한 번 간 거니까요. 봐주십시오. 예. 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 좋아하죠? 좋아하겠죠. 뭐 지 아버지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저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 큰애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우리 작은 녀석은 아주 활달해요. 걔 별명이 우리 집 기쁨조예요. 기쁨조? 둘째아이가. 네, 기쁨조예요. 예쁘겠다. 걔가 한번 이게 뒤틀어져 있으면 집안이 다 우울해요. 근데 얘가 이게 풀어지면 집이 다 살아나요. 그거를 아주 둘째. 근데 키가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시집들이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큰 녀석이 170이고 작은 녀석이 170이에요. 자,
그렇게 키가 참 크다는 그 따님들. 예? 아이고 따님들 얘기 또 궁금하네.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예. 자 화면 함께 보실까요? 남자는 아이고, 친구들도 많이 미안해.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나. 생각보단 그렇게 안 무서우세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 죽어서 사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충실하세요. 집안일이나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아요. 성실하신 거. 어쩔 때는 좀 솔직히 짜증날 정도로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뭐 저녁에 뭐 불 켜놓고 옷 갈아입지 마라. 뭐 창문 항상 닫고 자라. 뭐 자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와라.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는 건 좋지만 저희 다 컸으니까 조금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미인이네요. 제가 둘째예요. 둘째. 네, 둘째인데 이번에 이제 고3 시험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저 녀석이 저걸 참 좋아해. 무슨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꼭 이제 CD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걔네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가끔 내 눈에 그런 띄어가 띄일 때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얘가 뭐 아빠는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 그 심리에 관한 책 좀 한번 사서 볼래?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공부하라 그러면 우리 안 해. 공부하라고 안 한다고. 그래. 그다음부터 말 안 했어요 저한테. 그 맞습니다. 그 의견 존중해 주셔야죠. 그 아빠 잘할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컸네요. 맑게 컸네요. 맑게. 예. 그리고 저 혹시 어린 자제들 중에요. 그 뭐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 그 굳이 그렇게 크게 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 이미 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요. 예, 자극 차단 효과라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안 들린대요. 음악이. 그러다 좀 산만해지면 다시 또 들리고 그러는 건 있는데 굳이 막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면 스스로 그걸 터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안 말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복한 가정에서 아주 떳떳한 가정으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잘 꾸려 나가고 계신데 앞으로 이 연예 활동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로 세워놓고 계십니까? 참 제 욕심인데요. 그게 참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자꾸 또 한 가지가 또 이번에 이루어지고 났으니까 희망이 좀 생기는데요. 제 욕심이에요. 제가 이 쉽게 얘기해서 연예계라고 할까요? 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탤런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탤런트면 그전에 이제 TV에 출연한 드라마 출연한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탤런트가 원래가 어이가 그거 아니죠. 예.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재능이죠. 전천후, 올 포스트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성우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우다. 그때 성우하다 보니까 광고할 수 있는 CM 성우도 했다. 그리고 연극도 여러 편 했거든요. 연극도 했다.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TV 드라마도 출연해서 TV도 했다. 영화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도 찍게 되더라. 내가 못한 게 뭐 있나? 광고 모델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했으니까 그게 됐어요. 못한 게 딱 두 가지 남았어요. 아직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한 개는 네. 이제 노래 취임 못한 거. 욕심. 또 근데 원래 제가 노래 잘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할 것 근데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은 이택림 씨 자리. MC. 그것만 하면 다 끝나요 이제.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홈센터 일어나시려. 그러니까 맞아요. 사회자하고요. 그다음에 음반 취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본 관계자들이 연락을 많이 하실 것으로 사랑방만 빼고 연락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죠.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정말 우뚝 쓴 아버지. 가족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날도 춥고 그런데 남편들한테 전화해서 일찍 들어오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예, 선생님께서는 전화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앉으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아침에 든든한 아버지 한번 뵀습니다. 예. 정말 KS표의 큐 마크죠.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재능을 펼쳐주고 계신 김기아 씨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